네, 2023년 1월 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재명한테 보내는 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우리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해방시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1989년 충북대학교에 붙었던 임종석 전대협 의장님 충북대에 오시다 란 글을 사용하겠습니다. 오늘자 동아일 조선일보 1월 7일입니다. 눈에 띄는 칼럼이 있는데 캐나다의 맥메스터 대학 교수를 하는 송재훈 씨가 쓴 글입니다. 맥메스터 대학에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제 개인적 기억이고 이분이 그 슬픈 중국이란 시리즈인가요? 그걸 쭉 연재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오늘 재밌는 기사를 썼습니다. 지난 70년간 한반도에 배회한 유령이 있다. 공산당 선언 보게 되면은 마르니에 공원에 뭐가 배회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걸 본딴 것 같아요. 한반도를 배회한 전체주의 유령은 마르크스와 레닌이 기초를 닦고 스탈린이 기둥을 세우고 모택동이 이분은 지붕을 얹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석가래를 얹고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일성이 석가래를 올렸다는데 반대로 김일성이 지붕을 얹은 죽음의 이념이었다. 자, 막스 레닌이 기초를 닦고 스탈린이 기둥을 세우고 모택동이 석가래를 놓고 김일성이 지붕을 놓은 죽음의 이념, 주체 사상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 라면서 핵무력 정책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때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때 양모 교수 등 세칭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은 대한민국을 노린 게 아니다. 미국과 협상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핵무력 정책법에 따르면은 또 북한이 최근에 계속 노력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에 올리겠다. 단거리 미사일 개발과 고체 연료 올리는 거기에 또 뭐라 그랬지? 기하급수적으로 생산하겠다고 하는 전술 핵무기는 다 우리를 노린 게 확실합니다. 근데 북한의 핵은 우리를 노린 게 아니고 협상용이라고 했던 그 자칭 북한 전문가들, 안보 전문가들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죠? 근데 이 송 교수도 저와 같은 지적을 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39차례에 걸쳐 7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사상 최대의 발사였다. 그렇게 많이 쐈군요. 이젠 하도 익숙해서 쳐다보지 않으니까, 쉬지 않으니까 이러네요.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할 때마다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정치꾼들, 선동가들이 나왔었다. 근데 그들이 대한민국이 보장한 언론 자유를 다 누렸습니다. 제가 이 앞선 방송에서 그렇게 조중동을 기레기로 비난하던 주사파 또 언노련 이런 기관들이 김만배가 돈뿐인 거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안 하죠. 민주당도 찍소리도 안 하죠. 자, 이 맥메스터에 있는 송 교수인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저도 다뤘던 기사라서 와닿는데 2006년 노무현 시절에 이 대한항공 858 폭파 사건, 김현희 사건을 다시 조사합니다. 목적은 뭐냐? 대한민국 자작극이다. 이걸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는 출판사 사장이 그 책도 냈었죠. 이걸 뭐 꾸몄다고 해가지고. 그때 115명이 죽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꾸몄다는 겁니다. 전두환 정부가 꾸몄다는 거겠죠. 근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꾸몄다는 게 안 나오고 또 김현희가 북한 사람이고 북한이 한 게 확실하죠. 이렇게 조사를 했음에도 안 나왔습니다.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역적들입니다. 그리고 이 테러를 획책한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 공격적 비판도 없었던 게 노무현 정권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10월 며칠 날 퇴임하기 얼마 전에 북한에 가서 2차 정상회담 해갖고 북한 도와주겠다는 플랜만 잔뜩 세워놨죠. 그거를 다시 리바이벌 시켜서 더 강하게 밀어붙인 게
바로 문재인이가 평양 가서 평양선언했던 그겁니다. 이걸 지금 효력 정지시키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이고요. 천안함 사건, 이것도 지금 대단히 엉터리죠. 그때 미국 잠수함이 와서 했다. 참. 거기 수심이 6m, 7m입니다. 미국의 주력 잠수함이 LA급입니다. 그들은 재래식 잠수함도 없죠. 그게 6,000톤, 7,000톤입니다. 우리 이지스함 크기입니다. 그게 물속으로 가면은요, 자기 몸통 두께 때문에 그거 자체만 10m 정도 됩니다. 수심 6m, 7m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엉터리 추정. 또 이스라엘 잠수함이 와서 박았다. 박아서 배가 잘릴 수는 있겠지. 그러면 박은 이스라엘 잠수함은 거기는 안 찢어지나? 조금만 찢어져도 그건 물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받고 이스라엘까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추정. 가짜뉴스는 주사파 민주당 자들이 만들어 놓고 조중동한테 참 덮어씌웠습니다. 지금 김만배가 돈뿐인 거 나오니까 주사파, 민주당 조용합니다. 정말 음모설 그렇게 퍼뜨렸었죠. 근데 지금 와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정 때, 이거는 명백하게 북한이 포를 쏜 거죠. 그때 주사파 국회의원들이 어떤 발언들을 했습니까? 그때 인천시장이 자기 관할구역인 영종도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 자들이 지금 이재명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사파들이 다수이고 이들의 아바타가 되고 있는 민주당이 지난번 김문수 씨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서 강력한 발언을 했죠. 그랬더니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는 주사파를 모독했다고 막 격분했죠. 자기네가 주사파인 건 싫은 모양이죠. 학생 때는 그렇게 설쳐대놓고. 아주 웃기는 건요, 주사파입니다. 제가 주사파를 한번 정리했듯이, 원래는 대한민국에서 생겼던 자생적 커뮤니스트들은 PD 계열, 순수 공산주의자 계열입니다. ML 계열인데, 마르크스 레닌 계열로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쪽으로 가는 PD 계열들인데, 그들을 지원해야만 대한민국을 흔드니까 북한이 그들을 지원하는 대남 방송을 쭉 했죠. 그거를 운동권들이 듣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사파가 된 겁니다. 그게 서울대학교 강철 서신의 저자인 김영환을 필두로 한 그런 세력들이죠. 김영환 씨는 그 후에 천양을 했어요. 근데 그 졸개들이 아직도 남아서 뒤끝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자들이 말도 안 되게 남조선을 해방시킨다는 반미 구국투쟁, 대한민국은 미제의 식민지다, 신신 식민지 이런 이상 내세우면서 막 엉터리를 펼쳤죠.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는 NL의 주사파의 대중화 시대가 열려갖고 연세대학교 사태, 건국대 사태, 이때 전대회 의장을 했던 이가 89년도죠. 임종석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인데, 그가 충북대학교 가니까 같은 대학생끼리인데 어떤 대자보를 붙이는가 하면 임종석 전대역 의장님 충북대에 오시다. 이거는 전형적인 주사파 방식입니다. 즉 자기들이 말하는 수령을 모실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임종석이가 문재인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이걸 송 교수가 따박따박 지적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핵하고 미사일 개발해 가는 과정은요, 중국이 과거 장정이라는 이름으로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다가 그걸 살짝 바꿔서 동풍이라고 하는 ICBM으로 가는 과정하고 거의 비슷하고, 또 중국이 핵 개발하는 과정도 아주 비슷합니다. 그냥 김일성하고 모택동이가 19살 차이인가 그럴 거예요. 모택동은 거의 이승만 대통령과 비슷한 연배, 1800년대 후반생이고 김일성은 1912년생이죠. 그냥 따라한 겁니다. 약간의 다른 있겠지. 그리고 독재, 강력한 독재, 전체주의를 했죠. 이 전체주의를 반대한다면서 운동권 애들이 파시즘이 전체주의잖아요. 나치즘은 일당 독재로 가는 거고, 전체주의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전제주의라고 하게 되면은 세습입니다. 세습. 마오도 세습은 아닌데 김일성은 세습을 해서 지금 손자가 북한을 이끌고 있어요. 근데도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자, 오늘 드리는 말이 이겁니다. 그러면 진짜 해방의 대상은 중국과 더 지독한
전제 군주 시하에 있는 북한이지. 지금 이재명 씨는 대학 다닐 때 사법시험이나 준비하느라고 운동권이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변호사가 돼서 자기가 살던 분당, 그때 분당에 신도시로 막 개발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부동산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란소공의 무대였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하다가 대장동 게이트까지 겪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되고 경기지사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됐다가 민주당 대표까지 됐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되는 데는 그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하면서 배운 부동산 기술하고 그 인맥, 그게 유동규 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변호사 인맥, 그게 정진상 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배모 그 부인한테 김밥 사주고 초밥 사주고 해드렸던 그 변호사 직원, 나중에 경기도 공무원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측근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돈 벌고 나서 정치권에 나오다 보니까 동시대였던 주사파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는데 그들과 연합이 돼갖고 송영길 의원이 개명을 넘겨주고 이재명 씨가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고 대표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지금 뭐 이인영, 우상호 다 이런 세력들이, 뭐 우상호는 뭐라 그랬더라? 야당 대표를 구속하고 잘 되는 정권이 있느냐? 아, 물론 옛날 YS 구속하고 박정희 정권 무너진 건 있죠. 근데 YS가 이렇게 대장동 게이트까지 했나요? 그 당시에. 이렇게 주사파들이 총력을 다해서 이재명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재명이 있어야 자기들 공간이 생기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씨가 쭉 오면서 제가 어제 바른 말 했다 그랬어요. 뭐냐? 이 무인기 뚫린 거, 그 전방 담당하는 사단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산에서 사고가 났으면 뭐가 됐든 그 지역 질서를 책임지는 구청장하고 경찰서장은 책임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인기 뚫렸으면은 장비가 있든 없든 사단장, 군단장, 지작사령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응징보복도 안 했어. 더 책임져야 됩니다. 그거를 얘기했기에 이재명 말 잘했다. 다만 안보 포퓰리즘 얘기하는 건 그건 넌 또 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제 이재명 씨가 이제 바른말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한반도를 자세히 보게 되면, 동북아를 보게 되면 누구를 해방시켜야 되는지, 아직도 주사파의 이론에 끌려다닐 것인지, 이제 북한 인민이 해방시켜줘야지. 아직도 임종석 전대협 의장님 충북대에 오시다, 그런 논리에 잡혀 있나요? 이재명은? 이제는 이런 걸 듣고 물어야 합니다. 이재명한테. 네가 있는 세력에서는 김문수 위원장이 한 발언에서 공격들을 했는데, 진짜 그러냐고 따져야 됩니다. 사상검증이 아니라, 사상검증이라도 좋아요. 제가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메카시가 필요하고 돌아가신 김창룡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필요합니다. 엉터리 사상에 놀아났던 그 세력에 어떻게 이재명이가 아바타가 됩니까? 공산주의, 공짜도 겪지 않고 큰 사람입니다. 가난해서 일어나서 오히려 계층에서 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통해서 큰 기회를 잡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공산주의 주사파한테 아바타가 됩니까? 자, 이재명에게 북한과 중국 인민을 동시에 시켜야 된다는 것을 묻고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송 교수 주장을 인용한 저희 주장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